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국민의힘 저는 이제 이건 제 사견을 왜냐하면 자꾸 이게 선관위 오니까 여기 물고 들어갈까봐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당 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건 한동훈 후보가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 대표가 된 그 이후 전당대회 이후에요. 전당대회 이후.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멘트가 좀 계속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도 그렇잖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면 또 탄핵이야 이거 결국. 그러니까 자꾸만 또 탄핵 얘기거든. 안 듣고 싶은 얘기가 나와서. 근데 솔직히 뭐 저 때 당시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옳았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실 원희룡 후보는 그때 탄핵 찬성한 분이잖아. 너 사실상 아니 근데 저걸 얘기하면서 박근혜 탄핵은 누군가에겐 화양연화 저것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공격할 때 그때 말씀하신 그때 거죠? 한 얘기 이거를 네. 저걸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여기서 다행인 거는 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있었던 일 일화 얘기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대응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런 걸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념 공격 뭐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면 당대표 돼도 우리 인정 안 한다 이런 뜻 아니야? 인정을 안 한다라기보다 뭐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니까 표현의 수위가 세지고 그러니까 진짜 뒤도 안 보고 한번 세게 붙는다. 왜 저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항상 우리 비대위원장이 하시잖아요. 우리 끝나면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도 선을 두고선 서로 이제 약속 대령까지는 아니어도 선을 두고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지금 이제 붙는 양상 자체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그래도 뭐 소수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탈당까지 얘기하시고 이거는 당 깨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어느 후보든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대표가 되시면 저희 당은 또 그분을 돕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저는 어느 분이 당 대표가 되시든 저도 기본적으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원은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인 것이고 저도 어쨌든 저의 호호가 있고 어쨌든 제가 당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는 분이 마음속에는 계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되지 않고 다른 분이 되어도 열심히 도울 겁니다. 당의 구성원으로서.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격화되고 예민한 상황이라서 온갖 끝나면 깨진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결국은 잘 정리되는 방향으로 그래도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래요. 생각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요즘에 진짜 좀 이게 그 뭐 대선 여야 대결도 아니고 네.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솔직히 뭐 이거 계속 저는 사견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내가 계속 원희룡 후보한테 실망했다고 하지만 원희룡 정도 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근거 없는 걸 막 던지고 그리고 근거 없는 걸 넘어서서 지금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 할 색깔론 관련해서 던지고 그리고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그러니까 돼도 문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이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이제 승복 안 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 네. 근데 원희룡 후보가 선관위 차원에서 나도 원희룡 후보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게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에이씨 뭐 이럴 느낌이야 약간. 근데 뭐 그거는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선관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해가지고 막 너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나아가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선을 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타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마타도라든지 뭐 근거를 대지 않은 식의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선거 전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평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당원분들께서 이것까지도 이것마저도 보고 판단할 것이고요. 제가 조금 오늘 토론회 연설을 듣고 나서 조금 이건 좀 재밌는 포인트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일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팀 토론이죠. 한동훈 후보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요? 한동훈 후보가 이건 또 저희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마타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쳤다. 근데 이제 받아치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받아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전략도 조금 변경할 거라는 걸 오늘 예고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이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께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각 후보들의 전략이 내일 토론회부터 조금 변경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토론회를 받아 보기 전에 이제 그런 관전 포인트를 좀 가지고 보려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방어하던 대로 혹은 여기서 맞받아치던 대로 맞아칠 것인지 그걸 예상을 하고 다른 후보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의 공격 내지는 정책 검증 뭐 이런 걸 준비해 올 것인지 저는 내일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 한번 좀 그거를 저는 유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 휴지로 자꾸 코를 하는 게 제가 코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음 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다 그만두고 유튜브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쟤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내가 계속 너무 비판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선동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데 또 어떤 분은 근데 원희룡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옛날에 맨날 양강구도 아니에요. 막 진짜 양강구도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지금 2등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단일화 얘기를 원래 원희룡 후보 쪽에서 먼저 했었는데 나경원 후보 선 거섰고 최근에 나경원 후보가 뭔가 지지율이 붙거나 내지는 역전한다라는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먼저 나를 돕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제 단일화 될 것 같아? 그냥 이거는 그냥 선관위원이 아니라 단일화 여부 관련이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러나 이제 그건 있죠. 제가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저희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결선 투표로 갔을 때도요. 그게 방식이 다릅니다. 예전에 왜 안철수 저희 의원께서 서울시장 갈 때 단일화 2번 이제 연속으로 할 때 박원순은 안아주고 갔거든요. 그렇지. 확 이겼잖아요. 문제는 안 안아주고 그냥 해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온도를 보시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결선을 간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결선 투표를 간다라고 했을 때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께서 만약에 지지층도 겹치고 한동훈 후보 예를 들어서 그때 1위가 한동훈 후보라면 둘이 이제 붙을 때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물리적인 결집, 화학적인 결집을 어떤 형태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저는 결선 투표 이전에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가기가 지금 상으로 쉬울까 하면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분석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나도 개인적으로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1차 하기 전에 단일화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만에 하나 뭐 결선을 가게 되면 두 개 합쳐서 어떻게든 대항을 해야 되니 그걸 염두에 둔 발언들이다. 우리 둘은 비슷하다 정도. 그러니까 이게 코드를 온도를 맞춰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그 두 후보 모두 아마 최종적으로 2위에 올라가는 건 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건 각 후보들께서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만약에 가서 그냥 자연빵으로 결선으로 가면 그냥 이게 자 15 나왔는데 3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쳐서 30인데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어느 후보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것도 그 손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밑에서 이렇게 주장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시는 과정으로 보여요. 근데 아직은 진짜 이거는 모르는 거고 여론조사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 정도 차이면 지금 아주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여론조사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결선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대로 나오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제 과반을 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게 뉴시스 기사예요, 그냥. 근데 이 뉴시스에서 저 기사 나오면서 많은 분들은 뭐 자체 여론조사 했으니까 뭐 과반 뭐 되겠네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걸 가지고 막 나경원 후보나 뭐 원희룡 후보 측에서 좀 문제 제기하고 막 그래서 이게 왜 저걸 문제 제기하지 많이 그랬거든. 근데 저게 왜 문제 제기했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줘. 사실이라면 저건 문제가 됩니다. 저희 당원 당규상 그 이 전당대회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언론사를 끼고 하는 공식 여론조사 말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면 그 책임 당원들 그다음에 대의원들 선거인단의 번호를 안심번호화해서 각 캠프에 전달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전달하면 번호가 확보되어 그렇지. 있으니까 안심번호로 확보돼 있네. 이걸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식이 아닌데 해가지고 공표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뉴시스 그다음에 MBN 이런 데서 지금 보도한 내용이 한동훈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뭐 60%가 넘더라, 과반이 되더라 이런 게 흘러나왔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도 원희룡 후보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당원당 위반이다, 제재해 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고 그렇지.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요청한 해본 거구나. 그래서 팩트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당원당 위반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관위에서 이거 맥락상 봤는데 한동훈 캠프에서 한 거 맞네. 징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단 이제 사실 그걸 했다면 진정한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었겠다. 첫 번째 한동훈 캠프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한동훈 캠프의 그 입장은 우리는 그걸 밝힐 수 없다입니다. 밝힐 수 없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두 번째, 언론사에 이거를 공식 제보했는가? 사실은 공표가 더 문제예요. 자,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사실 자체 조사요. 하지 않냐? 각 캠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우회적으로 할 수 있고 공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보고 이렇게 만다 하면 그냥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표하는 게 더 문제인데 그렇지. 그 고리가 밝혀지면 이건 문제가 될 텐데 하여간 한동훈 캠프는 우리는 이걸 공식적으로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한 것도 밝혀지지 않는데 그리고 또 기사상으로 무슨 퍼센트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뉴시스에 물어봤죠. 뉴시스와 MBN 이렇게 어. 물어봤는데 거기는 취재연보 차원에서 이걸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 제재 이게 저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캠프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톤도 좀 다운을 했어요. 수치가 들어가 있던 것도 수치가 없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보도 요구 뭐 이런 것들 언론사도 요구를 하고 이제 그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의 지금 드러난 사실들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나는 지금 뭐 그 한 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막 혼탁하고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뭐 이런 것도 문제를 서로 삼네 막 이런 정도까지 좀 놀라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걱정되는 거 이렇게 뭐 정말 치열하게 막 싸워서 하다가 누군가가 딱 당대표가 되고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앞으로 누가 중심이 돼서 이 당을 잘 끌고 나가고 당정관계 잘하자 그러면 이게 다 녹아요. 없어져. 네. 이제 지금 여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 이철규는 본인이 아니라는데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가 쉽게 말하면 3일 전화. 한동훈 후보 당 대표 돼도 3일 안에 그냥 뭐 물리적 3일보다 하여튼 금방 끌어내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다. 이게 소위 말하는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 아까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수원 말고 서울에서 재판 받게 해주세요. 이게 시스템이 작동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됐잖아요. 저희 당이요. 저희 당이 뭐 이렇게 개판인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또 뭔가 그 시스템이 돌아갈 땐 돌아갑니다.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일을 뭐 함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여전히 제가 저보다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구성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이 그동안 그래도 오래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도한 시도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때 생각 많이 하시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시냐면 이제 저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그 취임 초기에 힘이 가장 강했을 때 그때 이제 수직적인 당정관계 관련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그걸 상정하시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 제2의 연판장 사태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혹은 문제 제기되거나 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당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뭣도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 당에는 많고 누가 당대표가 되시든 간에 저희는 열심히 도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을 부당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려고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나서 싸우겠습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당원들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시든 그분을 도와야 되는 게 저희 당원들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의 기시감이라 그 뭐 전당대회 그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실 소위 쫓겨나는 걸 봤잖아. 네. 많은 분들이. 네. 지금도 충분히 그런 시도를 그때 뭐 멤버 그대로인데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말씀을 깊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때와도 다릅니다. 아 그때와 그러니까 다르다. 전체적인 상황도 다르고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던 그 분위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구성했던 여러 가지 그 조직들 과도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하여튼 요즘에 좀 많이 걱정되다 보니까 아까 뭐 지금 서병 선관위원장의 발언부터 모든 거에 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진짜 아닌가라는. 대끈이합니다. 진짜 오늘은 정말 댓글이 터졌는데 댓글에 한 아까 보니까 얼추 한 절반은 서병수 위원장이었던 것 같고 내가 왜 자꾸 의심을 자꾸 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것도 기사로 봅시다. 기사 댓글. 너무 양문석 의원 본인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 저 양반이 저희 댓글 1번이 저 사람 아직 감옥 안 가서 이게 댓글이는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니 근데 봐봐 지금 예찬이도 그렇고 뭐 지금 원희룡 후보도 자꾸 그 뭐 저 무슨 우호적인 댓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여론조성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민주당한테 뭐 던져줘서 그냥 한동훈 낙마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한다니까. 지금 저런 거 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증거도 없이 저런 걸 막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 되면 어떡할 건데? 저희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가 오늘 너무 너 청문회하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잖아요. 네. 자, 그 댓글 관련된 이야기나 무슨 뭐 여론 조성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네. 결국 지금 이 얘기가 그 나오게 된 맥락을 보세요.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여사님한테 가요. 다 그렇지. 여사님한테 가죠. 이게 그 댓글팀 처음 얘기 나온 게 그 여사님 문자에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좀 정권의 다르지만 저는 이게 누가 제기했고 뭐 이런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얘기가 자꾸만 전당대회 메인에 등장하는 게 우리 정부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봐 너네끼리 지금 원래 잘못한 거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서로 그걸 숨길지 덮을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실제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전당대회 메인 주제로 메인 이슈로 나온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진짜 우리 당이 분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진짜 자제하시라. 이거는 진짜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저번 주 우리 목요일 날 얘기했지만 우리 희석영이 윤 팀장이 된 오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스도 정확하면 모르겠는데 소스도 전혀 정확하지 않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뭐 이상한 내용들도 하나도 없더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뭐 비례 10번 그냥 본인의 생각이었거든. 희석영이 여기서도 했던 얘기고 비례대표 10번 안 받았잖아 한동훈 위원장 그때. 나 유 팀장님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일부러 그걸로 그냥 저번 주 목요일은 우리 재밌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보면서 이게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까지 가지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주로 이런 식의 어떤 마타도어나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대상들은 고관여층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지금 어떤 인식 수준 내지는 알고 있는 이제 그 정보들의 양 그걸 감안해서 던지는 건데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 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감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요즘 분위기,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당 대표 돼도 어떻게든 끌어내릴 거 사전 작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껴질 만큼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오늘 너무 청문회다. 미안해. 괜찮습니다. 총선 백서, 총선 백서, 문자도 넣고 사천 의혹도 넣겠다. 기사가 떴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어쨌건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기도 했더라고. 네. 총선 백서 발표는. 그럼 당 대표 한동훈 되면 딱 되고 나서 야 이거 봐라 문자도 잘못했고 또 똑같이 도도로패를 하려는 시도 아닌가? 그거를 왜 굳이 얘기를 하나? 저희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리석으시지 않습니다. 현명하십니다. 그것조차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분명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 차원에서 뭔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것이
총선 백서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음. 3번인가 아마 퇴고하셨다고 알고 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의혹 차원에 머물리는 것들을 내용으로 넣는다. 이건 이례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이게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음.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그러나 이 의혹의 당사자가 그 과정 자체가 뭔가 투명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걸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여론과 역행해서 당내 그 무슨 힘을 잡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해왔던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의 또 이 당원들의 또 보수 지지자들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후도 과연 그런 상식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좀 서글픈 게 음. 제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드리면 너는 나이브해라고 생각.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야. 이야기를 듣는 우리 당의 상황이 음. 사실은 너무 좀 안타깝고 이 백서도 마찬가지로 음. 이 백서는 정말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총선 백서라는 건 저희가 대표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치. 이것이 이미 이미 저희가 단어가 어떤 정치적으로 오염되듯이 음. 이것이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총선 백서 하면 뭔가 어떤 무기처럼 사용된다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거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 오늘은 뭐 민주당 얘기를 할 틈이 없네. 네, 근데 오늘 약간 저는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게 전대 국면에서 우리 왔다가 좀 이게 특이한 게요, 어허. 대장님. 한 그러니까. 분은 우리 당의 선임 대변인이셔서 막 이렇게 뒤에 이야기나 그렇지. 맥락을 다 아시는 분이고 한 명은 또 선관위원이어가지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이런 이게 선관위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댓글 보면서 설명드리고 사과하고 혼나고 하는 게 또 와수다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그래 들어서 그게 사실 우리 와수다의 매력이에요. 오늘 와서 제가 뭐 혼나는 거야 잘못하면 혼나야죠. 그래서 혼나면서 제가 혼나고 막 저번에도 막 제 표정 봐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끝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너 쉴드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야기하시고 푸시고 그래서 마음이 오늘 조금만 풀리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역할은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얼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거의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우리 와수다 가족분들하고 또 혼나고 얘기하고 또 이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선관위 사퇴란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이제 끝나면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알겠지만 선관위가 있어야 선관위가 지금 잘 버텨야 그 전대가 끝까지 잘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도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당 전체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좀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제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네. 뭐 누가 그때 그런 얘기하는데 저하고 원래 테디하고 처음 같이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테디. 둘이 흑화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사실 노가리 까는 거 어디 가서 2등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뭐 테디도 마찬가지고 테디는 지금 한동훈 친구라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막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약간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관용이랑 또 희석형이랑 또 얼마 전까지 우리 재섭이랑 저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거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진짜 정치인들하고 진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유튜브들처럼 무슨 뭐 카더라 막 해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어. 이 유튜브를 보면 지르질 않거든 아무도. 여러분 제가 아드레날린 폭발하도록 제가 끝나자마자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올 그렇지. 때 선관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가죽 잠바 입고 오겠습니다. 흑화해서 온다 내가. 2주 후에 가죽 잠바 입고 지금 이제 선관위원 전직 선관위원으로 그냥. 그리고 더 혼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